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로보티즈입니다. 오늘 주가는 2.2% 반등 보여줬고요. 하단 추세에 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25만원을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. 다만 26만원 위로 가격을 끌어올리지는 못했고, 오늘 현대차 종목들, 뭐 현대오토웨버, 현대차, 이런 종목들이 또 워낙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로봇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.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어쨌든 오늘 모처럼 만에 좀 양봉들을 보여줬고요. 뭐 두산 로보틱스나 또 레인보 로보틱스나 뭐 대부분 다 이제 빨간불이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. 근데 뭐 로보틱스의 오늘 양봉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. 일단 26만원을 넘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, 뭐 수급은 조금 돌아오긴 했습니다. 연기금 투신 해가지고 매수가 한번 찍혔고, 또 개인들 매도도 나와줬고, 최근에 개인 매수가 워낙 또 연달아가지고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라운드 피겨, 이 중요한 가격대를 방어를 결국에는 못하고 내주고 이게 연달아가지고 나와줬단 말이죠. 그 다음에 CES가 어쨌든 9일을 기점으로 일정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한테는 섹터가 기대감을 반영했다가 그게 이제 제로 소멸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면은 직접적인 이제 주인공. 그러니까 오늘 현대차 애들이 보여준 것처럼 CS를 통해서 뭔가 또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한 번의 기대감을 넣어주고 하면 강세의 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죠. 근데 그 직접적인 수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쨌든 간에 기대감이 조금씩 빠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추세를 명확하게 뭐 고점을 다시 한번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갱신을 했다던가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지금 이런 흐름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내일 만약에 이제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이제 또 가격을 열어놓고 있는 23만원, 22만 5천원 여기까지 하단이 열릴 수도 있다. 만약에 26만원을 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27만원까지도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시나리오로 고려했던 26만원 지켜주는 척 하면서 26만원 깨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패턴들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해도요.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주요 구간에 걸린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뭐 시간은 물론 걸릴 수 있겠죠. 워낙에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. 다만 이런 자리에 자리를 잡아놓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해 나가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지금 뭐 26만원 깨지고 뭐 7만원 깨지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로봇은 이제 끝났다? 요건 아니죠. 왜냐면 그냥 일정에 따른 단기 그 기대감이 줄어든다 뿐이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요 이번 일정 하나를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25년 동안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. 굉장히 긴 관점 또 성장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들어왔던 게 25년의 주가 상승 턴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끝자락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차익 실현의 명분이 된다. 그러니까 나갈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고 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또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호재 이슈들이 워낙 또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반등을 만들어 가는 거는 또 어렵지 않겠죠. 저는 일단은 그 관점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. 그냥 단순 내가 테마주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번 턴 시세가 많이 올랐다? 그럼 주구장창 빠져도 할 말 없긴 해요.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수급주, 외국인과 기관들이 로보티즈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 나가고 또 로봇 섹터 안에서도 나름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주와 범주를 같이 해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저점을 어디에서 형성을 해주는지 기본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 라인을 똑같이 맞추면 힘이 좀 빠집니다. 다만 23만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추가 하락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. 이런 자리는 또 이제 뭐 긴 호흡으로 볼 때 좋은 매수의 구간 혹은 내가 비중을 다시 한번 조절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그런 가격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네, 이게 제가 위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는 명확하게 단기 관점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보고 30만원 넘어가지고 35만원 가고 40만원 가고 하는 그 관점으로 봤다라고 했을 때는 28만원이 어쨌든 굉장히 치명적인 이탈이었고 26만원도 어쨌든
추가 손실을 키우는 그런 가격대였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이 가격대에서는 웬만큼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,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이제 부유한 평단에 따라서 26만 원을 기준으로 볼 건지, 아니면 하단 추세를 볼 건지, 아니면 진짜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23만 원, 22만 5천 원 가격대를 기준으로 볼 건지, 요거를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. 그리고 분할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앞구간부터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웬만큼 수익을 챙겨놓고 난 이유잖아요. 이러면은 기다리는 것도 편하고요. 또 기다린 이후에 대응을 할 때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합니다. 예, 그런 분들이 수익을 또 다시 만들어내고, 또 비중이나 이런 것도 조절해가지고 다시 한번 수익을 키워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또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, 평단에 대한 관점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, 일단 지금 로봇은 뭐 되게 공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좀 기다려보는, 충분히 가격대, 수급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내일도 이제 라방하는 날이죠. 저희 화요일, 목요일 날마다 라방하고, 어제도 이제 라방을 진행했고, 무료 추천주는 계속적으로 또 꾸준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, 뭐 단순 종목뿐만이 아니라 요즘 시장이 좀 갈팡질팡 하는 그런 장세잖아요. 그래서 조금 어려워졌다, 혹은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하시면, 저희 이제 또 라방 들어오시고, 또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올려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도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. 아직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편하게, 뭐 저희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거 이야기 드리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